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 이상을 보냈네요. 여러분 모두 여름 잘 보내고 계세요? 최근에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이게 한국 여름의 진짜 현실이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며칠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 장마가 오고요. 그 장마가 끝났나 싶으면 이번엔 푹푹 찌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이 7월, 8월에는 한국에 여행 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예요. 그만큼 한국의 여름은 생각보다 꽤 힘들답니다. 그냥 햇빛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몸이 끈적끈적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더위에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아주 슬기롭게 그리고 재미나게 여름을 나거든요. 이걸 여름나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이 덥고 습한 여름을 어떻게 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여름과 비교하면서 또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덥기만 해도 힘든데 습도까지 높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름 날씨를 말할 때 푹푹 찐다고 해요. 뜨거운 김을 쐬는 것처럼 습하고 덥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막히냐면요. 이마와 목에 땀이 나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붙고 또 옷도 몸에 달라붙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깨끗하게 해봤자 집을 나선 지 1분도 안 돼서 다시 땀에 젖거든요. 특히 화장을 하고 나오면 더 힘들죠. 아무리 신경 쓰고 나와도 얼굴이 번들거리고 또 열심히 정리한 머리도 습기 때문에 금방 부풀거나 흐트러지고요. 한때 한국에서 데프리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구라는 도시가 워낙 더워서 대구에 아프리카를 붙여서 데프리카라고 부른 거예요. 예전엔 대구만 이렇게 덥다 하면서 그래도 좀 유쾌하게 넘겼는데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전국이 다 너무 더우니까 이제는 다들 그냥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여름엔 밤까지 덥잖아요. 열대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내려가는 날을 그렇게 불러요. 이 열대야에는 어때요? 밤에 끈적끈적하고 더워서 잠에 잘 못 들죠.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에어컨을 안 켜면 도저히 못 자겠으니까 켜고 또 켜면 추워서 깨고 껐다 켰다 하다가 밤을 새기도 해요. 낮도 밤도 다 더워서 여름을 그냥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안 더워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셨거든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때문에 무서워서 못 틀었고요. 최대한 더위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장비로 무장하고 여름에 맞서거든요. 그럼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봅시다. 여름엔 밖에 나갈 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죠. 햇빛도 가려주고 더위도 물리쳐줄 장비를 꼼꼼히 챙겨야 하니까요. 여름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처럼 무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에 한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여러분 눈에 가장 먼저 띄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바로 양산이에요. 양산 모양은 우산과 비슷하지만 햇빛과 자외선을 막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죠. 예전에는 주로 나이가 있는 여자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대요. 남성분들은 쓰는 것을 어색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름 햇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양산을 쓰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어요. 햇볕을 직접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덥게 느껴지거든요. 얼굴이 덜 뜨거운 것은 물론이고 이 두피가 따끔따끔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양산은 외출할 때 몸을 보호하는 생활 필수품에 가까워졌어요.
또 요즘은 햇빛과 비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우양산도 많이 씁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막고 또 오후에 비가 갑자기 오면 우산으로도 쓰는 거죠. 이 장마와 무더위가 함께 있는 한국 여름에는 꽤 실용적인 물건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여름에 양산을 많이 사용하나요? 한국에서 여름에 오래 걸어 다닐 계획이 있다면 양산을 하나 챙기는 것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손풍기예요. 손과 선풍기를 합쳐서 손풍기, 즉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선풍기입니다. 여름에 길거리나 지하철역에 가보면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한 손에는 선풍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유용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에어컨을 꽤 시원하게 틀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주 많은 시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와도 사람들의 체온 때문에 여전히 덥게 느껴져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강장은 덥고 습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손풍기로 와, 시원하다. 얼굴과 목을 이렇게 식힙니다. 그런데 손풍기도 계속 들고 있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한 손엔 이미 휴대폰이 있고 가방도 들어야 하고 또 교통카드도 찍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목에 걸어 사용하는 목 선풍기도 있대요. 목에 걸면 얼굴 양쪽으로 바람이 나와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모자에 붙이는 작은 선풍기도 있고요. 이건 어떨까요? 팔에 끼는 쿨토시도 있어요. 햇빛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으면서 시원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얇은 토시인데요. 특히 야외 활동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나갈 때 챙기는 것 중에 의외의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얇은 겉옷입니다. 아니, 한여름에 웬 겉옷이냐 싶으시죠? 밖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더위를 피하는데 카페, 식당,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대부분 에어컨이 빵빵 틀어져 있어서 실내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춥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밖에 있다가 이런 곳에 들어가면 처음엔 천국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다 보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울수록 세게 트니까 냉방병이라는 말까지 생겼고요. 냉방,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언제나 얇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무실에도 담요를 하나씩 두고요. 밖은 폭염인데 실내에서는 꽁꽁 싸매는 참 이상한 풍경이죠. 자, 그럼 집에서는 어떨까요? 집에서도 에어컨을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켜놓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전기 요금에 누진제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단계별로 확 뛰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켤 때 요금 폭탄을 맞을까 염려하긴 해요. 이거 지금 켜도 될까? 조금만 더 참아볼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인터넷에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 같은 정보도 많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인이 여름에 철저히 대비하는 이야기였다면요. 한국은 도시 전체가 시민들의 여름 나기를 도와줍니다. 우선 에어컨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폭염 소식이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원래 여름이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던 나라들은 집이나 건물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지하철, 버스, 또 도서관, 관공서까지 웬만한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요. 또 여름에 횡단보도 앞에 가면 커다란 파라솔처럼 생긴 그늘막을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넓은 도로 앞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꽤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피하라고 큰 그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뜨거운 햇빛이 머리와 얼굴에 직접 닿지 않는 것만으로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최고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버스 정류장 옆에 작은 대기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한 곳도 있어요. 또 무더위 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심한 더위를 잠시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같은 장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두고요. 너무 더울 때 시민들이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쉬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집에 에어컨이 없거나 또 전기 요금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폭염이 아주 심한 날에는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도 자주 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혹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라고 와요. 가끔은 문자가 너무 자주 와서 놀랄 때도 있지만 지금 날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한국의 여름나기는 개인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은 양산과 선풍기, 얇은 겉옷을 챙기고요. 또 집에서는 전기요금과 씨름하고요. 도시는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로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말 그대로 사람도 도시도 모두 여름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지잖아요. 한국어에는 피서라는 말이 있어요. 피하다의 피, 그리고 더위를 뜻하는 서를 써서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디로 피서 가세요? 저는 이번 휴가는 계곡으로 피서 가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일상 대화에서 여름 휴가라는 말을 더 자주 쓰기도 하지만요. 피서지, 피서객 같은 표현은 여전히 해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자, 여름 휴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바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또 강원도의 강릉과 속초가 대표적이에요. 동해안에는 물이 맑고 모래사장이 넓은 그런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물론 자연으로 가야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에는 여의도, 뚝섬 같은 곳에 한강 수영장이 있어요. 이용 요금도 저렴하고 한여름에는 늦은 밤까지 운영해서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밤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름 피서를 얘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될 곳,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은 산과 산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이라서 전국 곳곳에 계곡이 많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계곡을 찾을 수 있고요. 계곡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워요. 날씨가 아주 뜨거울 때도 이 계곡물에 발을 넣는 순간 차가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여름이면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 가곤 했어요. 도착하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살펴보고 물가 가까운 곳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계곡 얕은 곳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시원하게 담가두기도 했죠. 천연 냉장고 효과예요. 그리고 계곡과 함께 자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계곡 근처에는 백숙이나 닭볶음탕을 파는 식당이 많아요. 백숙은 닭을 물에 넣고 오랫동안 푹 삶은 음식인데요. 계곡 근처의 평상에 앉아 이 백숙을 끓여 먹는 거죠. 평상은 나무로 만든 넓고 평평한 자리인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거나 누울 수 있어요. 돗자리와 테이블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씨가 아주 덥지만 계곡에서는 또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습니다. 재미있는 건 원래 계곡은 좀 나이 있는 어른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계곡을 다시 찾고 있대요. 특히 젊은 여자들끼리 계곡에 가서 시원한 데 앉아 닭볶음탕 같은 걸 시켜 먹는 걸 누가 걸스 썸머 파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멋진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바다 여행이나 리조트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화려하다기보다는 편안하고 정겨운 여름 휴가에 가깝죠. 어디를 가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물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일 거예요. 밖에서는 더워서 지쳐 있었는데 이 차가운 물이 발끝에 닿는 순간 몸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 그게 바로 여름의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보통 차가운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날씨가 가장 더운 시기에 일부러 뜨거운 음식을 찾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김이 펄펄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땀을 흘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라는 뜻으로요. 더울 때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을 내면서 더위를 이겨낸다는 말이에요. 당장은 더 덥게 느껴지지만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오히려 몸이 개운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이열치열을 제대로 보여주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복날이에요. 한국에서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3번으로 나누어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초, 가운데 중, 마지막 마를 사용한 말이에요. 이 세 날을 합쳐서 삼복이라고 부르고요. 복날의 날짜는 매년 똑같지 않아서 여름이 되면 올해 초복이 언제인지 달력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 중복이에요. 이 복날에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은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작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푹 끓인 국물 요리인데요. 닭 안에는 찹쌀과 마늘, 대추, 인삼 같은 재료를 넣고요. 오랫동안 끓여서 닭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먹을 때는 닭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 닭 안에 들어있는 찹쌀을 국물과 함께 떠먹기도 해요.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데요. 식탁에 놓일 때까지도 국물이 바글바글바글 계속 끓고 있어요. 복날이 되면 삼계탕집에 손님이 아주 많아집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원들이 단체로 먹으러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복날인데 점심으로 삼계탕 먹으러 갈까요? 하는 거죠. 회사 구내식당이나 학교 급식에서도 복날에 맞춰서 닭 요리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을까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쉽게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니까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든든하게 먹으면 잃었던 기운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음식을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 가장 유명하지만 장어나 오리고기, 추어탕처럼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정통 보양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복날을 핑계로 치킨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무슨 뜨거운 삼계탕이야. 즉,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열치열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음식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냉면이에요. 이름부터 차가울 냉을 써서 차가운 면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에는 냉면 외에도 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국수가 많습니다. 열무김치를 넣고 차갑게 먹는 열무국수, 또 김치 국물에 면을 말아 먹는 김치말이국수, 또 차갑게 식힌 닭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조개국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소개하면 이 국물 속의 얼음을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국수에 얼음을 직접 넣어서 먹는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죠. 뜨거운 국수만 익숙한 문화권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운 날 얼음이 떠 있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 몸 안쪽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냉면만큼 자주 이야기되는 국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콩국수입니다. 콩을 물에 불린 뒤에 삶아서 곱게 갈고 그 국물에 면을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국물이 우유처럼 하얗게 보이긴 하지만요. 우유는 들어가지 않아요. 콩으로 만든 국물이기 때문에 맛이 아주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얼음을 넣어 차갑게 먹고 그 위에 오이나 토마토를 올리기도 해요. 콩국수는 처음 먹는 사람의 반응이 꽤 나뉘는 음식인데요. 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 먹으면 조금 밋밋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논쟁이 시작돼요. 콩국수에 소금을 넣을까? 아니면 설탕을 넣을까? 인데요. 지역과 가정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참고로 저는
소금파예요. 그리고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차가운 디저트를 먹게 되죠. 그 중에서도 여름 디저트의 왕은 빙수라고 할 수 있어요. 빙수는 곱게 간 얼음 위에 다양한 재료를 올려 먹는 디저트인데요. 가장 전통적인 것은 팥빙수입니다. 얼음 위에 달콤하게 삶은 팥과 떡, 그리고 연유 같은 것을 올려 먹어요. 예전 빙수는 얼음 알갱이가 되게 거칠고 단단한 편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우유를 얼려서 부드럽고 얇게 갈아 만든 빙수도 많아요. 입에 넣으면 눈처럼 금방 녹아요. 또 망고나 딸기 같은 과일을 가득 올린 과일 빙수도 있고요. 초콜릿이나 말차 같은 다양한 맛의 빙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한동안 호텔에서 파는 아주 비싼 망고 빙수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빙수 하나에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반응도 많았지만요. 특별한 날에 친구나 연인과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요즘은 이런 것도 생겼는데요. 카페마다 간편하게 먹는 컵빙수가 출시되었습니다. 큰 그릇에 담긴 빙수는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1인용 컵빙수가 아주 큰 인기예요. 또 하나는 토핑을 잔뜩 올리는 대신 과일이랑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순수 빙수가 주목받고 있대요. 화려한 것보다는 담백한 것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전 세계에서 더 유명해진 한국 여름 디저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화채예요. 여러분 혹시 틱톡에서 화채라는 키워드 보신 적 있으세요? 화채는 과일을 잘라서 차가운 국물에 띄워 먹는 한국식 과일 펀치예요. 제일 유명한 게 수박 화채죠. 만드는 게 진짜 재미있어요. 수박을 반으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속을 다 파내서 얼음이랑 같이 담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이다랑 우유를 조금 붓습니다. 그러면 뽀얀 분홍색 화채가 완성돼요. 퍼낸 수박을 그릇 삼아서 화채를 이렇게 떠먹으면 이게 진짜 비로소 여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수박 화채를 직접 만들어 먹는 모습으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또 요즘은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화채 아니면 Korean Fruit Punch라는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큰 대야에다가 화채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물론 집에서도 많이 먹었고요. 여름의 맛을 떠올리면 늘 생각이 나는 음식인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은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몸이 어떻게 되세요? 막 갑자기 소름이 돋거나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한국에는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일부러 무서운 것을 보면서 몸을 오싹하게 만들고 잠시라도 더위를 잊는 거예요. 이런 여름철 공포 콘텐츠를 한국에서는 남양 특집이라고 불러요. 남양은 서늘한 기운을 불러들인다는 뜻인데요. 요즘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여름 공포 특집이라는 뜻으로는 여전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전부터 여름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공포 드라마와 괴담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했습니다. 막 학교에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 한이 맺힌 귀신 이야기 같은 건데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흐느끼는 귀신이 나오면 너무 무서운데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손으로 눈을 가리지만 이 손 틈새로 보게 되는 매력이 있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싹 가십니다. 요즘은 공포 콘텐츠가 여름에만 나오지는 않아요. 올 봄에 공개된 넷플릭스 기리고만 생각을 해봐도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는데 계절과 상관없이 이 K공포가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살목지 같은 영화도 그렇고요. 그래도 유튜브에는 딱 여름만 되면 공포 콘텐츠가 유난히 많이 올라와요. 한국 사람들에게 여전히 여름밤에는 무서운 이야기지라는 인식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여름에는 귀신 이야기 못지않게 유명한 미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미신이에요. 물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듣고 자란 미신이라 아직도 조금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잘 때 선풍기를 켜면 습관적으로 타이머부터 맞추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냅니다. 양산과 선풍기로 뜨거운 햇볕을 맞고 또 계곡과 바다에서 몸을 식히고요.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며 땀을 내기도 하고 살얼음이 뜬 냉면과 빙수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위를 시원한 물이나 음식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공포로도 이겨낸다는 거. 이거 진짜 한국적이죠? 덥고 습해서 견디기 힘든 계절이지만 이렇게 각자의 방법을 찾으며 여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여름 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주제랑 딱 맞는 표현을 2개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푹푹 찌다예요. 한국 여름 더위를 말할 때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먼저 푹푹은 오래도록, 깊게 혹은 심하게 라는 느낌을 더해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푹푹 삶았어요 라고 말하면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오래 삶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또 진흙에 발이 푹푹 빠져요 라고 하면 발이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날씨와 관련해서 찌다 라는 말과 같이 쓴다면요. 오늘 날씨가 푹푹 쪄요 라는 말은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정도라는 말이에요. 찌다는 원래 요리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만두나 감자를 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는 거죠. 그래서 날씨도 뜨거운 김을 쐬는 것처럼 덥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더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푹푹 쪄요 라고 말하면 공기 중에 물기가 가득해서 숨이 턱 막히는 그 끈적하고 답답한 더위를 말해요. 두 번째 표현은 이열치열입니다. 이건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한자로 된 말이에요. 이열치열은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울 때 오히려 뜨거운 걸로 더위를 이긴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삼계탕이 딱 이거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왜 뜨거운 삼계탕을 먹느냐? 그게 바로 이열치열이에요. 뜨거운 걸 먹고 땀을 쫙 빼면 오히려 개운해지니까요. 이렇게 써요. 이런 더위에는 이열치열이지. 뜨거운 국물 먹으러 가자.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이 2 표현 한번 써보세요. 날씨가 푹푹 찌네요. 이럴 땐 이열치열이죠. 이렇게요. 오늘은 한국인들의 여름 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여름은 어떤가요? 한국처럼 습하고 푹푹 찌는 편인가요? 아니면 건조한 더위인가요? 댓글로 여러분 나라의 여름 나는 법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